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 주식 한 잔 김영 대표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랜선 강연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 강연회 준비 때문에 지난주에 영상이 좀 소홀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음, 랜선 강연회 그 토요일 날 진행을 했는데요. 토요일 날 랜선 강연회 진행하면서 이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 드릴 내용들 그리고 얘기 드렸던 내용들을 전부 통합적으로 1시간 반짜리 하나의 강의를 만들어서 강연회를 진행을 했는데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만족도들이 높으셨고 랜선 강연회를 또 진행하자라는 말씀들도 많이들 해주셨는데 앞으로 또 여러 번 기획을 해서 시간을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시대적 변화 때문에 이런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활발하게 제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런 강연회 같은 부분들도 랜선 강연회라는 이런 부분들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더 만남의 창구가 늘어나고 있고 아주 즐거운 또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또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증시는 계속해서 지난주 제가 영상을 찍지 않았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이 시장은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 다우지수는 아주 찾을 때마다 찾는 게 어렵네. 저기 키움증권은 정말 쓰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왜 다른 데서 쓰는 코드를 쓰면 안 나오는 거야? 자, 제가 못 찾는 거죠. 다우지수 3만 포인트 최초로 지난주에 넘은 이후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당연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인 고점을 썼고요. 이렇게 11월 한 달 동안 정말 기록적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미증시의 이 3일 정도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연휴에 5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거 시한폭탄이에요. 이게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조정을 또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 기대감과 확산 우려가 지금 현재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그래서 서로 시속 게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백신 기대감으로 상승, 확산 우려로 다시 쪼그라들었다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반복을 하면서도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 상승 탄력을 보였던 것, 이 부분이 바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러고 지금 이제 또다시 이런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오늘 강력한 섹터로 나왔던 모더나 관련주들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닥 지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래소는 이미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 2600포인트 선 돌파를 했죠. 그리고 오늘 다시 2600선을 회복을 했는데 사상 최고치입니다. 연봉으로 보셔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증시 역사상 최고의 지수의 영역에 도달했어요. 경제는 피폐해지는데 증시가 올랐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으로만은 볼 수는 없어요. 시장에 풍부해진 유동성, 갈 곳을 잃은 유동성이 모두 증시로 몰려들었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 주식시장에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나쁠 거 없죠. 그래서 이런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코스닥 지수에서 오늘 강세를 이렇게 보였었던 섹터를 한번 살펴보면요. 역시 모더나 관련주입니다. 미증시가 지금 버틴 이유도 어떻게 보면 백신 기대감인데 우리 시장도
백신 기대감이 우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끌어가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소를 이끌고 가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모더나 얘기를 해보면 모더나가 자사의 백신이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 사용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 그리고 유럽 의약국 여기에 이제 긴급 사용 신청을 진행을 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모더나뿐만 아니라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시간 외부터 일단 모더나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죠. 에비프로바이오라든지 유통을 맡고 있는 엔투텍 그리고 제가 이제 매매한 최근에 매수에 집중한 종목은 이 모더나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소마젠인데요. 소마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수익 실현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 등들도 자극을 받고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캐몬을 어제 종가 베팅해서 오늘 수익 실현이 들어갔는데 이 캐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백신 계약을 맺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또 돌기도 했죠. 화이자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가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상승 한번 나오고 수렴하는 과정. 지금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제 뉴스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 그리고 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뉴스가 조만간 터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악재가 나오게 되면 뭐 예방률이 떨어진다든가 부작용이 발견됐다든가 이런 게 나오면 쭉 떨어지겠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 번씩 매수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실패했다고 그래서 그 연구를 완전히 엎어버리고 이제 안 해 이렇게 닫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씩 긴급 사용이 아니라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도 그 하락, 악재에 의한 하락 구간이 오히려 매수 포인트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관련주를 매매하면서 또 하나 생각할 점이 뭐냐면 백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한 다음에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운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각 나라에 배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이제 운송의 콜드체인 관련주 그리고 대량 생산과 관련된 이제 대형주들을 주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콜드체인과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대한과학과 같은 경우에도 잠시 급등이 나왔고요. 이 콜드체인은 주로 화이자랑 엮이죠. 화이자가 초전에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과학이나 일신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이 나왔고요. 일신바이오는 종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죠. 이런 쪽 그 콜드체인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되 대량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셀리드 같은 경우는 10월 5일 날 LG화학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생산 판매를 위한 상호 협력을 맺었는데요.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최근 셀리드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셀리드와 같은 종목들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대량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이나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업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코로나19 관련주들 지금 시간 외에서도요. 대부분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은 모두 코로나19 관련주들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야죠. 1년 됐습니다. 여러분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발한 게 작년 11월일 겁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됐잖아요.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죠. 이 정도라면 이거는 이제 단순한 단발성을 가진 질병이 아니고 우리 생활과 밀접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신을 개발해서 선두 업체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기업들 그리고 유통망을 갖추는 기업들 이런 유통망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상호 협력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실적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관련주들은요. 이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코로나19 관련주들과 함께 올해 이제 장을 이끌고 있는 쪽이 어떻게 보면 LG화학이죠. 누가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 떼내면은 망한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예요? 동학개미운동에 참전한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죠. 사실 이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만은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를 떼낸다고 해서 LG화학이 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10조의 매출 중에서 배터리 사업부가 가져가는 매출이 5조인 건 확실해요. 하지만 나머지 5조만을 가지고도 화학 분야에서 LG화학은 우리나라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배터리 사업부를 떼냄과 동시에 이제 더 이상 투자 비용도 들어가지 않아요. 배터리는 2차 전지는 생산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 구축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유지하는 데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그 투자비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LG화학이 돈을 더 이상 안 쓰는 거예요. 독립된 법인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비용적으로는 훨씬 이득일 수 있고요. LG화학에서 분사하는 이 배터리 사업부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를 만들 때 쓰이는 화학 소재들은 모두 LG화학에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실적적으로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거라는 의견도 지배적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봤고요. 그런 하락이, 조정이. 그래서 그런 조정들, 배터리 사업을 떼낸다는 그 악재로 인한 조정들에서는 오히려 매수 구간이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결국에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쭉쭉 가고 있죠. 더군다나 오늘 이제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테슬라에서 테슬라의 모델 Y에 들어가는 배터리 LG화학에서 전량 납품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이제 협력 업체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은 나라MND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LG화학에 배터리 케이스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라MND를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고점 구간을 계속 터치를 하려고 하고 있죠.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거는 안 좋은 점입니다만은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은 좀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저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향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나라MND 내일도 관심을 가져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NF 역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해야 할 종목인데요. 얘는 신고가죠.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 LNF와 함께 세로닉스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로닉스가 이 LNF의 대주주 중 하나입니다. 16%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세로닉스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큰 지분 가치입니다. 그래서 세로닉스도 잘 보시고요. KEC도 잘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테슬라에 뭐 얼마를 납품하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디지털 콕핏이라는 이 반도체를 납품을 하는데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이 판과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있잖아.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사용자와 이 차량의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걸 납품한다 그러면 핵심 소재예요. 하지만 얼마의 계약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와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주가를 띄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KEC도 관심주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만큼 매매할 종목이 많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은 좀 여유를 가지고 연말을 잘 마무리한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또 이번 주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금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